1번님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따뜻하고 팩트 있는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래서 그대와 그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그대와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를 알려면은 속마음을 먼저 알고 앞으로의 운의 흐름과 겹쳐서 나오는 결과값을 측정해야 해서 그분의 우리님을 향한 속마음을 뽑아보았어요. 아이고 참, 이 관계는 뭔가 우리 1번님이 더 많이 좋아했던 관계일 가능성이 크고, 그게 너무 지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자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주고받고의 불균형이 있는 관계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남자가 생각하는 게 조금 어리거나 연하남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대가 좀 키웠을 수 있고, 지금 이 사람은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1번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는 약간 이게 미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까지 이제 1번님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키워줬던 기억 때문에 지우지는 못했는데, 평생을 함께할 그런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없대요. 근데 그게 1번님의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앞이 탁탁 막혀 있어요. 뭔가 전반적으로 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환경 자체도 좋아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은 되게 계산적인 사람인데 금전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1번 옆에 설 자격이 없고, 1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전혀 1번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별을 해야 된다, 1번과. 그게 1번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더 이제 우리님한테 선을 두고 고립되려고 하는 모습. 근데 1번이 없는 삶이 너무 불행하대요. 1번은 이 사람한테 굉장히 행복을 주고 항상 지지해주고 정말 유일한 내 편,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1번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너무 불행하고 우울하고 슬프다. 그래서 1번이 자기한테 좀 먼저 손 내밀어주고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자기 욕심인 것도 알고 있고 자기의 상황이 지금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번한테 먼저 용기 내서 나 아직까지 너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존심이 전혀 허락을 안 하고 자신이 없대요. 근데 1번은 항상 이 사람을 감싸주고 아껴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다 이제 카드들이 좀 그렇게 막 좋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마음이 격동적이에요. 저는 이럴 때는 이 카드가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 사람이 헤어지고 나면 무슨 말을 못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무슨 생각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다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를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좀 제 얘기에 상처받거나 너무 의기소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너무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었네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 마음은 하루하루 달라요. 그리고 이 마음이 지금은 되게 그대의 눈엔 나빠 보일 수 있지만 격동적인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굉장히 커요, 폭이. 근데 끝난 마음은 이렇게 폭이 크지 않아요. 이렇게 센 척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센 척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거는 허세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결국 그대와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 우리님과 이 사람 어떻게 될지.
기본적으로 이 남자는 조금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 허세 있잖아요, 허세. 그런 게 굉장히 많고, 우리 님한테도 쪽팔린 남자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우리 님이 싫어진 게 아니라 쪽팔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도권을 잡고 가고 싶은데, 근데 자기 상황이 지금 엉망이잖아요. 뭔가 앞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면 좋을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가고 싶은데 이 행복이 무너졌어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 기제를 써요. 방어 기제를 쓰고, 나 너 없이 괜찮아, 나 정말 잘 살아, 막 행복한 척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잘 지내는 척 하는 거, 그런 프사 올리고 막. 그래서 정이 떨어질 수 있고, 한동안은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고, 자기 앞날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운 자체도 이 사람을 등 돌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번님한테 연락을 하고 싶고 함께 하자고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 근데 매달린 남자잖아요. 그대를 향한 미련에 매달려 있죠. 행동을 못하는 주제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님은 되게 속이 터져요. 속이 터지고 막 뭐라고 하고 싶고, 내가 왜 항상 내 전남친만 품고 사랑하지? 왜 항상 나만 희생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냥 나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대가 먼저 떠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항상 내가 승리자야, 내가 이기지, 막 이런 걸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그대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지치기도 지치고, 우리님이 막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뭐 이기지, 내가 너를 이겨서 뭐 해, 막 이런 스타일이라서 지금은 딱 카드가 좋게 나오진 않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라고 했지만, 사실 결국은 3개월 더 지나고 6개월 더 지나고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3개월간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1번님이 이 사람을 놓아버리고 싶어 한다. 이 사람의 허세 때문에. 그리고 지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 사람한테 에너지를 쓰고, 이 사람이 내 전부가 되면은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에너지를 회수하세요. 난 너 없이도 괜찮고 잘 살 수 있어. 너가 와도 그만이고 안 와도 그만이야,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관계가 더 건강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고, 너무 이 사람한테 사랑을 많이 줬고, 내가 재회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안 먹고가 결정돼 버리는 지경에까지 왔기 때문에 카드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대의 중심으로 돌리고 그냥 내려놨다, 그냥 죽었다, 3개월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3개월 후에 인연이 바뀌고 시간이 바뀔 때에 또 그대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침체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다 보면은 3개월이 안 가도 그냥 한 달 안에도 상황이 정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네럴이기 때문입니다. 1번님들 제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1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주와 타로를 결합한 팩트 있고 정확한 개인 상담, 함께 해결책을 찾아드리는 개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팩트 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으로도 절망으로도 그대들을 고문하지 않는 친구 같은 좋은 상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님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따뜻하고 정확한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래서 전남친과 그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그분의 속마음을 알아야지 겹쳐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굉장히 속 터지는 속마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분의 우리님을 향한 속마음 보자면은 굉장히 이 사람한테 그대가 엄마같이 따뜻하게 대해줬고 많이 사랑을 줬고 안정감을 줬던 사람이었다라고 나오고, 이 사람은 그대를
만났을 때 굉장히 불성실했던 것 같아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일단 마음을 절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좀 눌러놓으려고 하는데 2번님의 따뜻함이 계속 생각이 나요. 따뜻함이 굉장히 생각이 나고, 우린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는데 미련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보여져요. 뭔가 헤어질 때 불성실함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인생에서 뭔가 자기가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련은 물론 남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마음. 나는 절대 연락 안 할 거야,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 안 할 거야, 하지만 매달려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우리 2번님이 없이 이 사람은 미래를 그릴 수 없고 미래의 빛을 볼 수 없고 자기가 확장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련이 남는데 또 지고 들어가기는 싫은 것 같거든요. 자기가 진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약간 한겨울에도 막 얇은 옷 입고 멋부리는 그런 사람,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죽어도 폼생폼사는 포기 못한다. 나의 주도권,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거, 그건 포기 못해,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집이 세고 굉장히 팔자가 쉽지 않은 팔자다라고 보여져요. 아마 이 사람은 어릴 때 뭘 막 잘못해서 너 잘못했지 이래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집이 세고 이별을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저는 이게 다 허세라고 봐요. 왜냐면은 매번 마음이 바뀌거든요.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달라요. 아침에는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다가 저녁에는 울면서 집에 들어와서 내가 정말 2번을 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앞으로 이분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이랑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아휴, 참. 2번님 근데 일단 막 긍정적으로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결국 어떻게 될지라고 제목은 정했지만 이건 제네럴이고 3개월 안에 일들만 보고 제네럴이기 때문에 그냥 한 달 안에 일들을 보고 한 달 지나면은 또 흐름이 바뀐다라는 점. 이게 개인 상담이 아니고 제네럴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이렇다는 점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나쁘게 나와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음을 굉장히 비우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 라고 하면서도 놓지는 못해요. 또 되게 속 터지는 거죠. 놓지는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한동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불쑥 2번을 잊지 못하고 튀어 오르듯이 연락이 와요.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좀 사람이 유치하고 뭐랄까 굉장히 유치하고 받으려고만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동안은 뭔가 소통이 될 수 있는데 2번님이 느끼기에는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재회로 이어진다기보다는 그냥 연락은 오고
우리 님들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느낌 있잖아요. 왜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아니 네가 이 정도 해줬으면 고맙겠어. 내가 지금 힘드니까 너가 배려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그런 느낌으로 가서 기분이 좀 불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연락이 10월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10월 초중순. 근데 재회로 이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11월쯤에 그대가 느끼기에 내가 왜 저런 남자를 좋아했지? 왜 쟤를 사랑했지? 나한테 상처만 주고 내 가슴 너덜너덜해졌고 솔직히 그렇게 잘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매력도 없는데 내가 왜 쟤를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조금 이 관계 자체가 딱 재회로 이어지지 않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또는 이제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중순에 연락이 오는데 이 사람의 요구 조건을 너무 많이 맞춰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답답해하는 게 그런 건데 내가 사랑을 주면 상대방도 나한테 사랑을 줄 거라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투자한 시간만큼 그 사람도 나한테 더 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대는 지금 균형을 잃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유치한데 그대는 모든 걸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열정도 당연하게 식어버리고 내가 노력한 적이 없고 늘 받기만 했으니까 별로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10월 초중순에 연락이 올 건데 이 운명을 피해가고 싶으시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다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끊임없이 요구를 할 거고 더 권태기를 느낄 거고 그대는 원래 매력적인 사람인데 뭐랄까 되게 권태롭다라고 생각하고 또 남자가 불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연락 오면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 너가 여기까지 해줄 수 있으면 우리는 만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꺼져. 그러면은 10월 지나고 11월 달에 다시 연락이 와서 더 좋게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 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불행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2번님 너무 제가 리딩을 좀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제외가 안 된다고 나와도 제외하는 사람은 하거든요. 어떻게든지 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만큼의 기다림, 그만큼의 내 마음 수양, 그만큼의 저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건 재회가 안 된다. 그게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능력이 있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주고 받고가 안 되기 때문에 받고에 신경을 써라. 그래서 재회를 더 잘하라라는 운명이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님들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주와 타로를 결합한 팩트 있고 정확한 개인 상담은 팩트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말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함께 찾아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번님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따뜻하고 팩트 있는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전남친 그대와 전남친과 그대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주제를 준비해 보았어요. 전남친과 그대가 결국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봐야 해서 이렇게 제가 속마음을 미리 뽑아뒀어요. 아유 참 여기 굉장히 힘든 관계인 것 같아요. 여기는 공식적인 연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몰래 숨어서 만나야 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미 옆에 다른 공식적인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공식적인 인연이랑 같이 가게를 한다거나 뭔가 구멍가게라도 하나 한다거나 그래서 금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계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하시면 3번 아닙니다. 3번은 공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관계, 숨어야 하는 관계. 남자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공식적인 관계가 있고 그 공식적인 관계 속에서 금전이 얽혀 있어가지고 그대에게 못 오는 관계지, 이 관계는 그냥 보통의 연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지금 10초 드릴 테니까 그대의 덱이 아니면 다른 거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자, 그럼 이제 3번님도 시작할게요. 지금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커요. 아무래도 이 관계에서 그 여자를 선택한 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나가고 화려하고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번님이 생각이 나요. 3번님이 어떤 존재냐면요, 공식적인 관계만 아니었을 뿐이지 이 사람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사람, 오히려 더 가족 같고 오히려 더 나한테 부인 같은 존재였어요. 그 존재를 잃고 나니까 삶이 되게 무상해져요. 무상해지고 뭐랄까,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은 그런 기분이라고 보여져요. 마음을 눌러서 참고 있어요. 근데 되는 일도 없고 기운만 빠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여자와의 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여자를 정리하고 싶고, 우리님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님은 안 그랬는데, 우리 3번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말만 많고 여자로서 매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전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친놈이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대에게 돌아가고 싶대요. 튀어나가고 싶고 그대에게로 도망치고 싶다. 이 세상에 모든 그 파도를 피해서 좀 우리 3번한테로 도망치고 싶다 라고 하는 모습이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이 사람은 지금. 그리고 이 여자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파산 상태인 것 같아서 여기가 정상적인, 그 여자와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대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카드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토끼 카드 그 메인으로 해놨는데 안 쓰는 게, 제가 그 쓰려고 했는데 좀 뭐랄까 카드도 잘 안 보이고 좀 제 취향은 아니라 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편한 거 하고 더 잘 봐드릴게요. 봅시다. 앞으로 3번님과 이 남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관계가. 에휴 참. 일단 돈이 걸려 있잖아요. 돈이 걸려 있고 환경이 걸려 있다 보니까 쉽게 뭐랄까 딱 정리하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 남자의 그 환상, 그 일이 잘 될 수 있고 그 여자하고 뭔가 하는 게 잘 될 수 있다는 그 이상한 환상들이 싹 깨지면서 내가 가졌던 그런 환상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그대를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지워버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3번님은. 그리고 굉장히 3번님이 이 남자한테 헌신을 했잖아요.
사람이 그게 있을 때는 그게 헌신이라는 걸 모르는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깨닫게 되고 미련이 남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시간이 빨리 막 당장 다음 달 이번 달에 온다 이건 아니지만 세월이 필요하지만 지금 그 구멍가게가 잘 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 와장창 깨지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 여자하고 끝나는 건 당연한 거고 힘들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또 힘든데 그대에게 그냥 다가가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라만 보는 느낌이고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거는 죽은 카드가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게 되게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조금 슬픈 말인데 남자로의 모든 자존감이 다 무너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3번님이 생각나요. 나를 치유해줬던 그 여자, 나한테 헌신적인 그 여자, 내가 어떤 짓거리를 해도 나를 일으켜줬던 그 사람, 그게 3번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3번님한테로 와가지고 관계가 다시 활성화되고 치유받으려고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대가 이 남자한테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마음이 조금 큰 것 같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받아는 주는데 이 사람을 받아는 주는데 세월이 걸린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 세월 중간에 그대가 만약 연락을 하거나 좀 먼저 정리를 푸시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스텝이 엉켜요. 아무 연락도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아무한테도 걸리지 않는 것이 이 관계에서는 도움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뭐랄까 이게 가능태가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온 세상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모든 걸 잃은 다음에 그대에게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아마 3번 카드 보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답답하고 짜증날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가 어떻게 아니 언제 그럼 이 사람이 이 그대에게 오는지 몇 월에 오는지 한번 뽑아 볼게요. 아이고 참. 똑같이 나왔네. 지금 뭘 해보겠다, 그게 현실이다 라는 환상 있잖아요. 이상한 사업병 같은 거. 그거 없어져야지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빠르게 나오지 않았고 내년 4월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카드는 보수적이게 얘기하거든요. 보수적으로. 그래서 더 빨리 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제 리딩에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3번님들 온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하루하루 그대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그 남자 없이 더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오면은 무릎 꿇리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사주와 타로를 기반으로 한 팩트 있고 정확한 개인 상담은 팩트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된다 안 된다 말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찾아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번님 안녕하세요. 그대들의 따뜻하고 팩트 있는 상담사 팩트사이다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래서 그 사람과 그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어요. 그 사람과 그대가 어떻게 될지를 보려면 먼저 그분의 속마음을 봐야 해서 제가 이렇게 속마음을 뽑아놨어요. 우리 4번님은요 되게 이 사람 인생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두려움을 없애줬던 사람이고 정신적으로 채워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번님은
쉽게 남자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근데 한 번 마음을 열면 모든 것을 주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그대를 잃고 지금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보여요. 어쩌면 4번님이 먼저 이 사람을 차버렸을 수 있어요. 근데 잃고 너무 불행하고 내 인생에 좀 이제 행복할 일이 없을 것 같아. 그치만 이별을 받아들여야 돼 라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면은 그대에 대한 기본적인 소유욕이 있고 4번님은 이 사람 인생의 태양이란 말이죠. 태양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대를 놓지 못해요. 그대를 위해서 놔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놓아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대와 헤어지고 나서 자기 삶이 무너진 것 같아요. 왜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다가 상실하면은 그 사람이 없는 세상에 소용이 없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 남자도 자기의 세상이 소용이 없다.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복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망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약속을 안 지켜서 깨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행복했던 모든 순간들 자기가 망쳤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르다가 한 번씩 눈물이 터져 나와요. 자기 진짜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감정 절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 님한테 다가가고 싶지만 다시 또 차일까봐 겁나고 일부 4번님들 중 일부 분들은 차단을 해놓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고 머리 아프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 인생이 멈춰버린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후폭풍을 제대로 때려맞고 있다. 오늘 뽑은 어떤 카드보다 굉장히 자기 인생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이 사람과 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혹시 차단 박으신 분들은 그냥 차단 푸시는 것이 진짜 재회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근데 이 인간을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한다면 차단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로 재회를 원하신다면 차단을 푸시는 게 좋아요. 봅시다. 그 사람과 우리 4번님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서로를 놓지 못하는구나. 아이고 참. 이 관계는 굉장히 애증의 관계 같아요. 그쵸? 서로를 놓지 못하고 사실 이 관계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여러 번 헤어졌다 붙었다 했던 관계고 서로를 쉽게 놓지 못해요. 너무 서로가 마음적으로 엮인 게 많고 왜 가까이 있으면은 진짜 죽었으면 좋겠고 멀리 있으면 보고 싶은 존재 있잖아요. 왜 원진살이라 하죠. 어쩌면은 4번님들은 원진살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이 인연이 제가 보기에 딱 끝날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서로 놓지 못하고 헤어졌다가도 다시 붙는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멀지 않은 때에 두 분은 재회를 하실 것 같고 한동안 안정적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또 시간이 지나면은 같은 문제로 우리 헤어져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난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기본적으로 우유부단하다 보니까 당연히 4번님은 속 터지고 짜증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까처럼 그냥 나 너랑 못하겠어 나 도저히 못하겠어 막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또 헤어지고 나서도 서로를 다시 또 응시하고 놓지 못하고 근데
같이 붙어 있으면은 뭔가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떡하지? 내가 이 사람과 어떻게 잘 살 수 있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회는 진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이번 달 안에도 재회는 되는데, 재회 이후에 이 사람과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재회를 할 때 막 감정적으로 끌려서 재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는 애증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변화된 게 없거든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내 삶에 둬야 되는 게 아닌 거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재회하기 전에 조건을 제시해야 돼요. 나는 너가 그렇게 하면은 함께 할 자신이 없어.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해줄 수 있을 때 나한테 다시 연락해줘.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린 친구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셔야 이 사람은 그대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상실감을 겪을 거고, 아, 해부시 안 되는구나. 이제는 정말 노력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귀고 나서는 헤어지자는 말이 진심이 아니면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시면 안 돼요. 꺼내시면 안 되고,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렇게 안 하면 난 그냥 숨어버릴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대도 이상한 짓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또 안 하잖아요? 그럼 그대도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자꾸 맞춰가야 돼요. 그리고 뭔가를 줄 때도 이 사람이 해주는 만큼 그대가 해줘야지, 그 이상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점점 관계를 부식시키고 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시면은 이 데빌, 이 원진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번님들,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번님을 위한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제 리딩이 그대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주와 타로를 기반으로 한 팩트 있고 정확한 개인 상담,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상담을 원하신다면 팩트 사이다 타로 카카오 채널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